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중국 코인인데요. 갑자기 지금 왜 중국 코인이냐? 뭐 김치나 한복 같은 거를 뭐 지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빼더라도 얼마 전까지 중국발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난리잖아요. 제가 오늘 드디어 백신 2차 접종을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2차 접종을 맞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냥 중국 코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했고, 중국 코인 중에서도 뭐 트론이나 콘텀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대장 코인, 처음 시작을 했던 그 코인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네오 코인입니다. 네오 코인 중국말로 하면 샤오이비가 되고, 예전에 중국 출장을 좀 자주 다닌 적이 있어서 중국말을 조금은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샤오비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입니다.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에 처음 발행이 되었는데 시작은 그 이전에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블록체인계의 그 핵심 인력 중에서 따홍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체인이라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홍페이가 2014년에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해서 개발을 했고 상하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2014년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엔트쉐어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2017년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네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오라는 이름이 되고 있고요. 그때 리브랜딩을 한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스마트 경제로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의미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스마트 경제가 무엇이냐? 디지털 자산에 디지털 인증이 들어가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스마트한 계약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스마트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꼭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실물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디지털 자산화 시켜주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부여를 해서 그 자체가 디지털 인증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스마트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스마트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자기네 자체적으로 네오 컨트랙트라는 그런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에서 사용하는 코인인 네오도 있고, 여기에 연료로 사용하는 네오가스, 이렇게 암호화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좀 주목을 받아서 그런지 계속 평가가 좋기는 했습니다. 그 이때 평가, 시장의 평가라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인데, 와이스 레이팅스라는 그 암호화폐 평가 기관이 있대요. 2018년 2월에 발표할 때도 네오를 A등급, 이때 유일한 A등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A등급으로 표현을 했고, 뭐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18년 8월에 또 이제 뭐 좋은 거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잖아요. 저 규제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규제 소식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약 3조 9천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피트에는 이제 17년 9월 25일에 시가 24,750원으로 상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2018년 1월 15일에는 고가 27만 3,5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자, 18년 연말인 12월 14일에는 저가 6,150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2만원 정도를 넘지 못했어요. 그렇게 2019년 지나고 2020년까지도 계속 2만원 정도를 잘 넘지 못하고 있다가 2021년 2월부터 좀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을 해서 2021년 4월 19일에 고가 18만 4,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좀 떨어졌는데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5만 4천원, 5만 5천원 이런 식으로 5만원대 정도까지 회복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중국의 규제가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첫 규제는 2017년부터 규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 이미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실질 규제는 잘 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 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질 정도라는 것만 봐도 실제 규제는 거의 잘 하지 않았는데 진짜 규제는 지난 5월부터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공산당이 일당 독재라서 그런지 진행이 되게 빨라요. 5월 18일에 먼저 자 이제 암호화폐 거래나 지원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딱 3일 뒤에 5월 21일에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고 채굴을 모두 타격하겠다. 이게 류허 부총리가 이제 금융안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채굴 부탁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바로 24일 또 3일 지나서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불법 채굴 및 거래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에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채굴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자 이제 4개월 지났죠. 얼마 전 9월 24일에는 인민은행,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죠. 거기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어서 안되며 될 수도 없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큰 거래소 2개, 후오비하고 바이낸스 역시 좀 이제 중국 사용자 등록에 대해서 좀 규제를 했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은 오늘 그 12월 31일까지 기존 본토 사용자 계정을 점진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했고, 바이낸스도 중국 IP를 차단하고 중국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2017년에 홍콩에서 시작이 했지만 중국하고 일본적 규제 때문에 18년 3월에는 본사를 몰타로 완전 이전을 했죠. 그래서 중국발 IP 자체를 차단하는 걸로 이 규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네오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어요. 그전에는 그 자기네들의 이제 소식들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꽤 자주 올렸습니다. 특히 그 네오 N3 메인넷에 대한 소식이 계속 많이 올라왔고, 근데 지난 9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소식이 올라오고는 그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자기네 블로그 통해 가지고는 뭔가 소식을 올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올린 소식도 그 네오 N3 메인넷 런칭에 대한 뭐 어떻게 다른 이야기들만 올렸지, 그전에 올렸던 거에 비해서 그 소식이 없어가지고
실제 규제 이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많이 예상할 수 있는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완전 다 자빠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예상은 중국이 지들도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경제에 큰 변화를 줄 거란 거는 지들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진짜 지금 싹 다 무의 상태로, 없는 상태로 다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드는 거죠. 좀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지만 지들이 공산당에서 허가를 한 그런 암호화폐들은 다시 키우지 않을까, 그런 블록체인 기술은 다시 또 키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거든요. 실제 그 따홍페이, 네오를 만든 따홍페이가 운영하는 온체인이라는 회사도 이미 예전에 중국 남서부에 있는 꾸이저우성의 수도 꾸양 정부한테서 승인을 받았던 그 회사이기도 하고, 2017년에 처음 규제를 할 때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채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한 2017년에만 해도 이 따홍페이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즉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따홍페이는 그 이후에도 그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는 거는 좀 찬성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018년 7월에 그때 시가총액이 약 22억 달러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돈으로 치면 한 2조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적긴 했지만, 이때 따홍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에는 거품이 없지만 암호화폐 가격에는 거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상하이에 30몇 밖에 없는데 30명이 22억 달러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거품이다. 그리고 자기는 앱도 없고 사용자도 적고 근데 22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격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는 거품이 없지만 ICO라든지 이런 가격 형성에는 거품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당시 ICO 프로젝트 대다수가 가짜고 사기가 많아서, 그래서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운페이도 그때 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이대로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중국에서 금융뿐만 아니라 전체적 경제를 나름 공산당의 시진핑 차원에서 재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과연 중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싹 한번 엎어질까, 아니면 중국에서 지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하여튼 어떤 암호화폐들은 계속 키워줄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키워준다면 이 따홍페이가 만든 중국 첫 번째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네오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중국 코인, 네오 코인을 비롯한 중국 코인을 바라볼 때 이러한 좀 양면의 생각들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